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더 듣고 싶은 느낌도 있었는데. 예, 박소영 기자가 옆에 나와 있고요. 유한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한올 기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소셜 라이브의 담당자이기도 했죠, 그죠? 예. 그 유한올 기자가 왜 여기 기자들 이렇게 섭외하려면 네? 네. 아쉬운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모두들 바쁘긴 하니까. 네. 그 이제 누가 섭외를 했나요, 유한올 기자는? 조소희 기자가 했나요? 어디 갔어요? 새로운 네. 새로 담당 맡은 조소희 기자가 곧바로 응했겠네요, 그죠? 그쵸. 고충을 아니까요. 아니까. 네. 네. 아는 건 없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이 됐긴 한데, 저도 오전에 뭐 좀 지켜보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1시간 반? 예. 1시간 반도 더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전 논의가 더 네. 오래돼서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거기서 더 양쪽이 심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아무튼 1시간 반인가 1시간 40분 뒤에 주인공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중간에 식사 시간이니 뭐니 잠깐 정해 시간이 빼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라고 보긴 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 1시간 반 이상 빼고 식사 시간이 점심 때, 저녁 때 한 2시간씩 빠지나요? 1시간 반 정도, 2시간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점심은 2시간이었습니다. 저녁도 거의 2시간인 것 같은데요. 8시 20분에 시작한 거 보니까. 7시에, 네. 6시 50분에 끝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1시간 반. 네. 그것만 해도 3시간 반에다가 앞에 뭐 의사진행 발언 1시간 반 하면 5시간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0시부터 시작했으면 11시간 반인데 그 중에 뭐 한 5시간 이상 빼고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 그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야 공방만 벌이다가 예. 조금 전에서야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뭐 정치적 중립 문제 관련해서 이제서야 좀 질의가 본격적으로 아, 그래요? 나오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밤 9시 넘어서요? 네. 아까 서북형 기자 이제 중계 마치고 나서 예. 다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는 아,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12시는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수 변경 네, 이런 건 차수 없는 변경. 거잖아요, 이거. 차수 변경을 하는 한번 거예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예. 네. 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 보면 차수 변경할 가능성도 높네. 예. 그 오늘 그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라면서요. 네. 윤우진 씨하고.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랑 예. 양정철. 양정철 네, 민주연구원장. 네. 예. 그에 대한 뭐 이른바 공격과 수비는 잘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한국당에서 수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비 내용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인데 왜 지금 야당 대표를 예. 거론하느냐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비가 잘 된것 같진 이루어지고 않다.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네, 양정철 원장 관련해서는요. 오늘 그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한국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침에 나왔죠? 네, 오전에 있었는데 예. 그거 관련해서 뭐 윤 후보자가 4월에 만난 건 아니고 2월 달에 만났다 이 정도의 답변만 있었을 뿐 그 기사 내용 외에 뭐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거나 아니면 예. 한국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더 진전된 내용은 오고 가진 않았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걸 뭐 길게 준비할 만한 시간도 없었겠네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온 거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윤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저 후보자가 정말 검찰총장을 맡으면 뭐 잘하겠다 못하겠다라고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 많이 오가진 않은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그 청문회가 있으면 그 전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몇 개의 좀 주요 공격거리가 나오곤 하죠. 그리고 그게 다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청문회 가서 더 큰 게 이렇게 확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전부터 그 왜 저 장모와 처가 네. 그 문제를 얘기는 많이 오갔었는데 네. 뭐 세간 오가는 얘기보다 더 나온 건 청문회 전에도 별로 안 나왔고 청문회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지금 그 얘기는 네, 더 그렇습니다. 사그라든 네.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흥미 위주로 청문회를 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맥 빠지는 상황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 나오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여태까지 질문은 아니, 그냥 아니요. 제가 한 거고. 제가 저희 태블릿 PC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아, 청문회에서. 그렇죠. 음. 예. 역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군요. 김필준 기자 이름까지 나왔어요. 예. 어제 출연해가지고 그 윤 후보자 답변서 내용을 다 분석을 했는데 예. 그 출연을 한 거를 보고 예. 어김없이 또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질문인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 예. 그리고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역대급 인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치부 기자들도 들어갔고 법조 기자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희가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사실 기사 한 개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의 사안도 다른 거긴 하겠지만 뭐 또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그냥 필기구 하나에 메모지 한 장 들고 왔다고 하던데 직접 봤나요? 네, 맞습니다. 종이에 네. 그 깎아서 쓰는 연필을 네. 들고 왔더라고요. 노란색. 네. 네. 뭐 본인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얘기인가요? 해야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부정해야만 뭐랄까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친박 쪽에서는 아마 평생 얘기할 것이고 저나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JTBC 구성원들은 태블릿 PC 가지고 그분들한테 아마 또 평생 트집 잡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국가수에서 검증했든 뭐 검찰에서 검증했든 뭐 저희들은 또 어디입니까 그 고려대 포렌식 전문 교수님하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검증도 했지만 뭐 누가 검증하든 이 세상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더라도 그건 그분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당성 그것을 부정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보도를 한 이상 일종의 뭐 업보라고 봐야죠. 그분들의 공격은.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매우 냉정하게 또한 객관적으로 또한 담담하게 대응해드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매일 그걸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뉴스가 될 때만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맨날 뉴스로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안타까운 안에서 연필도 떨어졌어요. 예. 안타까운 것은 얘기하려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만큼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는데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 훗날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너무 거창하지만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잘 꺼내셨습니다. 네. 저는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안나게 앵커가 저보다 두 수층 위인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물러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이제 팀장님이셨던 소셜 라이브 팀장님이셨는데. 일단은 저희 제 후임으로 온 조소희 기자랑 고승혁 기자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게 보여서 안타깝고요. 동시에 제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 앉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긴장도 되는데, 유저분들이 조금 오늘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기 아까 전에 후배들이 공지사항 2개를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그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오늘 설문조사요? 그 청문회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한 의원을 좀 뽑아주면 좋겠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좀 많이 응답해 주시면 내일 결과를 소셜라이브 기사로 좀 다뤄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답하면 네. 뭐 소정의 선물이 있나요? 그러게요. 있나요? 그런 거는 네. 댓글을 다시면 어떤 댓글 달면 어떤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끝까지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셜라이브 방송을 오늘 끝까지 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오늘 둘 다 노트북을 좀 갖고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저희 이제 정치팀에서 아직도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멤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려고 일단 갖고 나왔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저희 기사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일단 청문회 자체가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아까 전에 언급이 됐지만 지금 아까 전 한 9시 정도부터 다시 속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게 계속 언급돼 왔었던 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수사와 관련돼서거나 아니면 또 후보자 부인과 그 처가 관련된 뭐 검증할 내용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관련된 만담 관련해서도 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조금 밍밍했었던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뭐 새로운 사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집중이 될 텐데 다 나왔었던 얘기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던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박소영 기자가 사실 우리 좀 이제 도입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청문회 들어가서 쭉 지켜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후보자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건데 실제 좀 현장에서 볼 때는 어땠어요? 이게 사실 청문회장이 이게 지켜보려면 좀 앉아서 보는 게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계속 근데 좌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또 서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서 보는 것도 사람들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청문회장을 직접 현장에서 보려는 뭐 취재진들이나 아니면 뭐 보좌진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꽉 찼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청문회가 이제 10시에 시작됐는데 근데 저희 후보자가 이제 좀 간략하게 뭐 청문회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 상정을 하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을 하고 후보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선서를 합니다. 뭐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모두 발언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게 일을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뭐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모두 발언을 끝나고 이제 좌석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자는 입을 떼지 못했었어요. 그냥 가만히 두 손의 양쪽으로 이제 폭에 앉은 채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야 공방이 워낙에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시작하고 정확히 한 뭐 11시 26분쯤에서야 첫 질문이 나왔고 그제서야 첫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그 1시간 반 동안 여야가 되게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온도가 뜨겁다라고 많이 느껴지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여야 공방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청문위원 대다수가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또
그게 그렇죠.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저희 앞에서 이제 뉴스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이제 법사위원 전원이 다 지금 고발을 당한 한국당 측에서 굉장히 발끈했는데요. 사실 그 발끈하는 중에도 약간 셀프 디스를 한 게, 우리 그런 식으로 고발 대상 아닌, 수사 대상 아닌 사람 고르려면 지금 이 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국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명 정도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운영이 안 된다. 그쵸. 이제 셀프 디스를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야 공방이 그렇게 있었고,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서도 네. 여전히 한 방은 없었죠. 그래서 네. 아까 뭐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3가지가 황교안, 그리고 윤우진, 양정철, 이렇게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인데 정작 윤석열 후보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름만 계속 언급이 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아까 말한 그 윤 후보자 모두 발언이 있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바로 황교안 대표 이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황 대표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 떡값 의혹,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황교안 대표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정점식 의원이라고 이번에 법사위원회 새로 보임이 된 의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황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원인데요. 이제 들어와서 이게 지금 누구 청문회냐, 그만큼 뭐 황 대표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를 했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윤 후보자보다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 대표의 반응을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사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황 대표가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런 청문회 관련된 반응을 기자들이 좀 물으려고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으니 일부러 공식 일정을 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아침에 회의 있잖아요. 그때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나요? 오늘 그 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오늘 이제 황교안 청문회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그래도 이제 본인이 좀 불편한지 기자들한테 예, 뭐 수고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먼저 자리를 정리를 하고 급히 좀 떠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도 당대표와 그리고 원내대표의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오전 최고회의만 있고 오후에는 두 분 다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그 문희상 의장이 주재한 그 회의에 참석한 것 빼고 참석은 했지만 그 이후의 일정은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야 모두 그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뭐 비공개 회의를 뭐 비공개 만남이나 면담이나 회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청문회를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당으로서도 되게 네. 중요한 청문회니까 아무래도 좀 지도부 입장에서 지켜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많이 언급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 이게 오전에 이제 기사가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뭐 4월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자는 아니다. 난 2월에 만났다. 올해 초에 만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올해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다. 2015년에 한 번 더 만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그 양정철 민주위원장이 당시에는 그 특별한 당직이 없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돕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대구 고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술 한잔 하자라고 한 지인을 따라서 그 자리에 갔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양 원장을 만났었다라고 윤 후보자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해에 2015년 다음에 2016년 4월에 총선에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윤 후보자는 이제 정치와는 뭐 거리가 멀다 뭐 해서 이제 거절을 했었다고 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얘기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이제 속기가 오후에 2시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2시에 다시 속기가 되자마자 이제 윤 후보자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계시고 또한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사실 그 양 원장과 나는 둘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지인들과 만나는 그런 사적인 만남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양 원장이 사실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계와 뭐 맥이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의하겠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의 술자리도 좀 유의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키워드. 누구죠?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에요. 이게 좀 약간 관계가 좀 많이 복잡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2년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서 그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무려 6번 기각이 됐대요. 근데 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윤 후보자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윤 후보자가 이제 그 윤 전 서장한테 그 접대를 받고 뭐 대검 출신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뭔가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의 의혹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저희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한국당에서 그렇게 한 방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고 이제 어느 정도 보도가 된 수준에서 계속 이거를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자충수로 돌아오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였고 또 거기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한국당 소속인 최규일 의원이었다. 그러면 이 기각된 거에 그들도 연관이 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역공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네. 펼치지 못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약간 한국당이 그렇게 세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포인트가 됐고요. 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최규일 의원이랑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실무진은 보통 부장검사가 맡고 있고 자기는 그런 수사에 많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도 특히 이제 영장 칠 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칠 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자기는 보고만 받고 그냥 뭐 그랬냐 이 정도로만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뭐 오늘 12시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벽에는 끝날 거고 그러면은 아마 여야 간사가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을 아마 조율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청문회가 지난 다음 날 바로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는 그 일정을 잡아서 바로 처리를 하는데요. 뭐 이번에도 일단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법적으로도 청문회 마친 뒤 3일 안에 이 국회의장한테 청문회를
보고서, 청문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잡을 텐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야당이 그러면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의를 해줄 거냐, 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류를 봐서는, 물론 청문회 전에는 야당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청문회를 하기 전에 윤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당 뭐 법사위원뿐만이 아니라 5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오늘 청문회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이 채택을 막는다고 해서 사실 문 대통령이 글쎄요, 그대로 윤 후보자를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한국당이 과연 이 채택을 막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순이 있고, 이 보고서 채택이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댓글 달면 어떤 선물 주나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저희 소셜라이브 팀 후배들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원래 댓글 이제 읽어주기? 뽑히면, 그쵸. 댓글 뽑히면은 원래 미니큐브만 드리잖아요. 저기 지금 뒤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플러스 저희 이제 그 VOD를 볼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린대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뭐 요즘 재밌는 이제 드라마 보좌관도 있고, 지금 뭐 바람이 분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예능 VOD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후배들이 이제 시킨 건 다 했고요. 네. 댓글.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을 읽어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네. 넉넉히 해요? 자,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하네요. 네. 마음껏이요? 일단 여상규 위원장의 편파 진행은 처벌 불가인가요? 사실 이번 그 청문회 회의 때 편파 진행 아니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발언이 사실 많았었죠. 이제 여상규 위원장께서 이제 중재를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전 정권의 이야기를 꺼내냐, 또한 또 황 대표를 자꾸 이제 거론하냐라면서 이제 불쾌감을 이제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게 엄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맞습니다. 보이스에 굉장히 네. 놀라게 되는, 또 버럭으로 되게 조금 이름이 있으셨던 그쵸.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그 전에도 이제 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량이 폭발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원래 좀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유튜브에서 이준님께서 쟁점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수사를 받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폐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지금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한 이제 의혹이 나와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면,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질문입니까? 소설 출연은 기자들 자유인가요? 아니면 섭외당하면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거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답하죠? 일단은 기자들 자유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소셜라이브도 저희의 이제, 뭐라 그래야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저희도. 뭐 취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기사의 형식이 아닌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전 소셜 라이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미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유한일 기자님은 소셜라이브 담당 아니신가요? 라고 답을 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주 전까지는 소셜라이브 담당이었습니다. 뭐, 팀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저 이제 일개미로 열심히 뒤에서 이제 카메라 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저는 이제 취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뭐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정치팀에 와서 한국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많이 이제 소셜라이브도 자주 나오고 뉴스룸에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좋은 그렇게 기사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삿갓님, 유한울 기자 너무 이쁘세요. 화이팅이라고 네, 응원을 아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역시 소셜라이브에서는 유한울 기자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오랜만에 취재 현장 나가니까 어때요? 이거, 적응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국회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엄청 정말 화장실 갈 시간 너무 부족해요. 화장실도 갈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왜냐면은 워낙에 의원분들이 이제 발언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다 체크하고 그걸 읽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것조차, 그리고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발언을 맞습니다. 했으면 의미 파악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화장실조차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굉장히 1차적인 욕구긴 한데, 배가 고픕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 둘 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계속 뭐 기사도 쓰고 기사를 쓰지 않더라도 현장을 계속 챙기다가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현장이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국회 출입을 정식으로는 3년 만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씁쓸한 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게 되게 이게 상투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도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청문회라는 거는 그 자리에 나온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 후보자는 어느 순간 그 청문회에서 없어졌어요.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가 되기보다는 그냥 여야 공방, 그리고 뭔가 글쎄요, 본인을 약간 이렇게 빛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고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맞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손 선배 계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태블릿 PC 이야기도 갑자기 뭐 뜬금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었던 게, 오전에 이제 지상파에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추려고 발언을 계속 맞습니다. 했었던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최철구 님이 이거 아까 우리 안 했죠? 네. 청문회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본격적인 질문이 9시 넘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2시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문위원들이 이제 총 17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총 17명이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7분의 발언 기회를 맞습니다. 얻어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뭐 새벽 4시까지 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질문 더 여기에서 맞춰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읽어드린 댓글 중에 또 이제 소셜라이브 팀에서 두 분을 골라서 오늘 미니큐브랑 VOD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 역시. 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취재 많이 해서 소셜라이브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